셀트리온, 유플라이마 경쟁자들의 전략은 이렇다. 에브비, 삼성 바이오에피스, 암젠 그리고 알보텍의 전략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4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08%, 제약은 플러스 1.8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반등 이후 어저께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오늘 다시 세 종목 모두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소강 국면과 더불어서 세 종목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요. 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면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이어서 제2편이죠. 과연 미국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의 경쟁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아달리무합 시장의 시장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 이러한 측면이고요. 환율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요. 20조, 30조 시장이다. 어쨌든 가장 큰 미국 시장이 오리지널인 미국의 에브비사의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경쟁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에 뛰어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10개가 넘는 경쟁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이며 셀트리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리지널인 에브비사 그리고 암젠, 삼성 바이오에피스, 알보텍의 전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은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낮추고 유통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죠. 고농도 제형이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상호 교환성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품질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유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PBM이죠. 의약품 급여 관리자, 여기에 처방 목록으로서 등재가 되느냐 마느냐, 최고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승인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제품의 차별화 측면에서 고농도냐 저농도냐, 왜냐하면 오리지널인 에브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농도보다는 고농도가 유리하다는 측면이고요. 제품의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 쪽에 아들리마가 1차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구연산염도, 라텍스도 없는 상태고요. 또한 고농도이면서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도 임상 4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퍼스트 무브가 중요하죠.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무브는 암젠이잖아요. 따라서 암젠은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사실 대부분 저농도 제품이기 때문에요,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 승인 예정에 있는 업체 제품으로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알보텍의 AVT02가 둘 다 고농도 제품이면서 구연산염, 라텍스 모두 없는 상태고요.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시 예정이란 7월 1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개 업체 가운데서 결국은 압축이 되는 것이죠. 경쟁 구도는 오리지널인 에브비사와 그리고 퍼스트 무브인 암젠, 삼성 바이오와 오가논, 알보텍,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4파전 내지는 5파전의 구도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오리지널 회사인 에브비사의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자료는 11월 25일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판도를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에브비사의 전략을 살펴보면요, 오리지널 사잖아요. 내년에 휴미라에 대한 매출액은 약 45% 정도의 감소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차이로 어쨌든 매출액은 2022년 대비해서 45%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에브비사 측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포뮬러리 즉 등재가 되느냐와 약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FB사는 이 바이오 시밀러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PBM에 리스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쟁을 위한 약가 인하는 당연하기 때문에 감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가격 인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처방량은 감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바로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를 해서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오리지널사인 FB는요 10개사 모두가 시장 분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일부 업체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파전, 5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핵심 경쟁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휴미라와 유사한 제품이라 해야 된다. 바로 고농도이면서 구연산염이 없는 제품이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몇 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휴미라 독점권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M&A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젠의 전략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암젠은 퍼스트 무브잖아요. 1월 31일이니까 결국은 2월 달부터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먼저 퍼스트 무브로 출시가 되긴 합니다만 암젠은 저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잠식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암젠의 전략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암젠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이것을 함께 번들링, 묶음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밀러 제품 역시 약가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암젠의 전략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밀러를 출시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 암제비타가 저농도기 때문에요. 고농도 제품을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암젠의 암제비타는 퍼스트 무브이긴 하지만요. 크게 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바이오와 오가논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삼성과 오가논 측은 일단 우리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죠. 고농도이면서 또한 구연산염이 제거된 제품이기 때문이고 또한 공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잖아요. 이것은 뭐 셀트리온도 같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삼성과 오가논 쪽에서의 휴미라 시밀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3년보다는 24년과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PBM의 등재도요. 최대한 3개 정도 일반적으로 2개 정도의 시밀러가 등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개 내지는 3개 정도가 PBM에 등재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램시마가 보험회사에 등재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선호의약품으로요. 그런 측면이 중요한데 삼성과 오가논 쪽에서 보는 것은 최대 3개 정도가 선호 목록에 등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3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삼성 측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측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도 당장은 안 돼요. 2024년 내지는 2025년에 등재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삼성과 오가논 쪽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죠. 1,300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돈으로 3,900억에서 6,5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큰 거죠 사실은. 따라서 뭐 지나치게 수십억 달러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역시 가격이 나죠. 적극적인 할인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량 개념보다는 가격이 초창기에는 다운이 많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매출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보텍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알보텍이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지금 미국의 FDA로부터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상호 교환성까지도 같이 승인이 나올 가능성인데요. 일단 1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2월 말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알보텍도 마찬가지지만
세일트리온도 지금 12월 말에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12월 중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보텍의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에 다시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FDA 허가가 나온 다음에 실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초에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년 7월 1일 출시 이전에만 허가가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일트리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내년 2023년은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이 본격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는 측면인데, 2024년과 2025년에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2023년에 시장 진입을 해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하다는 측면이고, 결론적으로 오리지널인 에버비에서도 보듯이 이 경쟁 구도는요, 오리지널을 포함해서 4파전 내지는 5파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가 탈락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의외의 상황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들은 이와 같은 판도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요건은요, 가격이죠. 가격이 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품이 차별화되고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회사처럼 PBM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목록이 등재가 돼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일트리온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거의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안착을 하고, 그리고 2024년부터 이러한 개념에서 유플라이마가 잘 되기를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일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48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우는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 반등을 좀 하면서요. 여기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점 이탈은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과 더불어서 소강 국면의 하나이긴 하지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26,000주 매수 우위죠. 4일 만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1억 정도 매수를 한 모습인데요. 헬스케어도 여전히 바닥 국면에서의 안정적인 과정이다. 좀 답답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의 주가는 무겁게 움직여 왔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0.8억 정도의 외국인들 매도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바닥권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은 오늘 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에서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14일 밤에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계속 눈치 보기의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수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으로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장의 소강 모습과 더불어서 세일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답답한 상황이 나오곤 있지만 실적 측면이라든가 또 성장성 측면을 여전히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길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